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동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문장은 I,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를 기본으로 하고요. 예문을 살펴보시면 I wash my face quickly. I wash my face quickly. 저는 빠르게 세수해요 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사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비동사는요, 통상 am, are, is 이렇게 편의상 세 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동사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동사는 이렇게 I가 왔을 때는 am, 그리고 you, we, they는 are, 그리고 she, he, is은 is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편의상 알려져 있기를요, 이렇게 am, are, is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요, 비동사는 이렇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일반 동사는요, go, come, catch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주를 이루고요. 작게는 2만여 개,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는요, 10만여 개까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다시 보시면요, 비동사는 이렇게 형용사가 왔을 때 상태를 나타내주고, 예를 들면 I am hungry가 됐을 때는요, 저는 배고픈 상태예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비동사의 의미가 이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왔을 때는요, 주어의 신분, 직책, 소속을 나타내주고요. 예를 들면 I am a student가 됐을 때는 저는 학생이에요 라는 말이 돼서요, 이 또한 이다의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왔을 때는요, 주어의 위치를 나타내주게 되는데요, 점을 나타내는 at, 그리고 면을 나타내는 on, 그리고 공간을 나타내는 in,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비동사와 함께 와서 주어의 위치를 나타내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I am in the room에서 보시면 저는 방에 있어요인데요, 여기서는 비동사가 있다의 의미가 됩니다. 일반 동사는 보통 명사와 함께 와서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 주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I wash my face가 대표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는 동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요, 이렇게 내면, 안을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밖에서는 안쪽을 볼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주로 나타내고요. 일반 동사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을 주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I am hungry라고 해도요, 머릿속에 이렇게 먹을 것을 떠올려도 사실은 밖에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는 사실은 밖에서 볼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화에서 액션 했을 때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을 일반 동사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I am a teacher라고 했을 때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분이 교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을 때, 그냥 말도 하지 않을 때 이분이 교사인지 아니면 학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게 이제 주로 비동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주고요, 주로 상태를 나타내주고, 일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비동사를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십니다. 비동사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 특정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에 반해 일반 동사는 2만여 개나 되고 또는 분류 방법에 따라 10만여 개나 되니까 일반 동사에 더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비동사도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동사를 자세하게 모르시면 동사의 절반을 모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반드시 친해져야 합니다. 일단 이 비동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면 친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서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요 보시면 이렇게 비동사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에는 26개의 알파벳이 있고요. 이 중에서 5개가 이렇게 모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의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하나의 모음이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해서 최소의 단어를 만들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 단위로 만들어내서 의문을 만들 때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부정을 만들 때 not을 바로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I am hungry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대명사가 달라지면 당연히 비동사도 am으로 변화가 되겠죠. 이 비동사가 앞으로 가서 question 마크를 붙이면 의문이 됩니다. Am I hungry? 라는 문장이 되겠죠. 물론 부정을 만들고 싶으시면요, 이 비동사 뒤에다가 바로 not을 갖다 붙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m not hungry. 저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대명사가 you일 때는 a로 변해서 you're hungry가 되면 이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의문을 만들 때 Are you hungry가 되겠죠. 물론 여기 question 마크를 붙이시고요. 그리고 부정을 만들 때는요, You aren't hungry. 당신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가 어디서 왔는지 그 어원을 한번 어원 사전을 보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원 사전이 있습니다. 이 어원 사전은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어원 사전에다가요, 요 칸에다가 The origin of B라고 적어 보시면요, 의미는 B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 B의 뿌리는 PI, 여기서 왔다라는 겁니다. PI는 뭐냐면요, Proto-Indo-European 어라서요, 고대 인도 유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뭐 is, was, were, being, been 이런 식으로 하나씩 모양을 변경시키면서 나왔습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단어들의 다 역사가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아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는 17세기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이 아가 없었겠죠. 그래서 영국 남서부 비표준어 형태로서요, 여전히 we, be라는 것이 잔존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요, 우리가 we, are로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는 알 필요 없지만요, 이러한 최소화하는 것을 알아서 B가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하나씩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게 되면요, B와 친숙해지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do를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반 동사로 왔습니다. 이렇게 do가 여기 있고요. 일반 동사에서는 이렇게 go, come처럼요, 짧은 동사도 있지만요, approve나 disapprove처럼요, 긴 단어들도 있습니다. 짧은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처럼 앞으로 보내기도 하고 의문을 만들 때요,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 이렇게 not을 붙이기도 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요, 비동사처럼 의문을 만들 때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부정을 만들 때 not을 붙이기가 상당히 번거로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일반 동사들 대신에 아니면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이 앞으로 나가서 의문을 만들어 쓰고 그리고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드는 대신해주는 동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do입니다. do도 이와 같이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최소 단위로 만들어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do가 의문을 만들 때 앞으로 가고 그리고 부정을 만들 때 여기다가 바로 not을 붙이면 되죠. 예를 든다면요. I wash my face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일반 동사 wash 대신에요. 앞에다가 do를 붙여서 Do I wash my face? 라고 이렇게 question mark를 붙여서 의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물론 부정을 만들 때는요. I wash가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do not을 붙이기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I don't wash my face가 되면 부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do도 이 어원사전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원사전에서요. do를 보시면 do는 고대 인도 유럽어 dh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학자인 존 맥월튼은요. 그에 져서 Our Magnificent Bastard 통해서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유럽 지도인데요. 여기가 영국입니다. 영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족속은요. 켈트족이고요. 여기 독일 북서부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앵글족과 섹슨족입니다. 이 앵글로 섹슨족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가 영어인데요. 이 5세기경에 이 앵글로 섹슨족이 이 영국 본토로 넘어갑니다. 이 켈트족에는요. do를 사용하는 언어 형식이 있었는데요. 이 켈트어가 이 영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가 do를 의문 만들 때, 부정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영어에는요, 이 do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Did you see what he's doing? 이라는 문장을 보시면요, 만약에 켈트어가 영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Did you see what he does? 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have라는 동사가 가지다라는 의미가 될 때 여전히 have your dog라고 사용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문법책이나 영어 사전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Do you have a dog가 편하시나요? 아니면 Have your dog? 이게 편하십니까? 영어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요, 일반 동사의 의문이나 부정을 만들 때 이 do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꼭 할 수밖에 없는 단어죠. 모두들 영어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방법은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동사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어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두 동사들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을 아셔야만 영어에서 말하고 읽고 쓰고 듣기를 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동사는요, 시간에 따라서 12번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제라고 하고, 시제에는 12시제가 있고요. 현재에 4개, 과거에 4개, 그리고 미래에 4개, 이렇게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동사라는 것은요, 도울 조자를 써서, 한자에 도울 조자를 써서 일명 도와주는 동사로서 여기에서는 5개 정도만 나타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조동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5개 정도만 표시하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실 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스스로 어떤 동작을 할 때 그것을 능동태라고 하고요. 그에 상반되는 개념이 수동태인데, 수동태에서는 주어의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I wash my face라는 문장이 있을 때 주어인 I가 능동적으로 씻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요. 하지만 아래에 보시면 My face is washed by my mom에서는요. 이 주어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엄마에 의해서요. 이런 것들을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수동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동사가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분사,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인 과거분사를 여기에다가 갖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요. 처음에는 문장 속에서 하나의 단어들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간단한 문장들을 만들 때는 I wash my face quickly 간단하게 하나의 단어씩만 이렇게 사용하다가 점점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는요. 문장도 점점 복잡해지면서 여기서 여러 단어가 한꺼번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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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이렇게 단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단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 속에 다시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구구절절히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요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 화면에서는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세하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에 확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항목마다 하나의 단어씩 오는 것을요 단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I,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 항목마다 다시 두 단어 이상씩 단어로 올 때를요 우리는 그걸 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항목마다 두 단어 이상씩 있는데 그 안에 또 주어 동사가 있을 때를요 우리는 그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게 될 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를 만드는 방식에는요 특별하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세 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형용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명사이고 세 번째가 부사입니다. 이것을 영어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또 세 가지로 만들어내는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즉 ed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요. ing는 현재 분사라고 해서 다음에 상세하게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내고 명사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사로 만들어냅니다. 이 각 항목들은요 형용사가 여기에 가고 그리고 또 명사가 여기에 가고 또 이 부사가 여기에 가고 그리고 이 형용사가 다시 여기에 오고 이 명사가 여기에 오고 이 부사가 또 여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로 가면요 절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형용사,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 세 번째는 부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형용사, 명사, 부사, 형용사, 명사, 부사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절을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형용사절에서 우리는 영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에서 이렇게 이 형용사로 오게 되고요. 이 명사에서 다시 또 이 명사로 오게 되고요. 여기 부사가 다시 이렇게 절로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어도 주어 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명사가 이 주어 자리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잡한 문장이 되겠죠. 그럼 복잡한 문장을 설명할 때는요,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5형식 문장으로는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학창시절에 아마 5형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회화의 다양한 문장을 다루는 데는 5형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영어에서는요, 7형식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요, 7형식이 회화의 다양한 문장을 다루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서 7형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7형식과 5형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부사를, 여기에 있는 부사를 7형식에서는 설명해 주는데 5형식에서는요, 이 부사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7형식을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7형식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요, 이렇게 5형식을 같이 나타내서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어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7형식의 핵심입니다. 일단 여기 형식을 보시면요, 7형식에서의 1형식은 5형식에서도 1형식으로 동일합니다. 예문은 Someone was laughing 하면 누군가 웃고 있었다는 말이죠. 7형식에서 2형식은요, 5형식에서는 3형식입니다. 예문은요, My mother enjoys parties인데요, 어머니께서는 즐기십니다, 파티를요 해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7형식에서의 3형식은요, 5형식에서는 2형식이고 예문은 The country became totally independent. 그 국가는 되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보호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형식에서의 4형식은요, 5형식에서는 없습니다. 예문은요, I have been in the garden인데요, 저는 있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끊어버리면 사실은 어디 있었냐라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in the garden, 정원에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5형식에서는 이게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7형식에서는요, 부사로서 이것이 필수 성분입니다. 그리고 7형식에서의 5형식에서는 4형식입니다. 예문을 들어보면 Mary gave the visitor a glass of milk. 메리는 주었습니다, 그 방문객에게 한 잔의 우유를요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서 5형식에서는 4형식을 이루는 거고 7형식에서는 5형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7형식에서의 6형식은요, 5형식에서는 마지막 형식인 5형식입니다. Most people consider these books rather expensive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깁니다, 이 책들이 꽤 비싸다라고요. 이렇게 하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형식의 마지막 형식인 7형식은요, 당연히 5형식에서는 없습니다. 예문을 들어보면요, You must put all the toys. 여기까지만 말하게 되면요, 너는 반드시 놓아야 된다, 모든 그 장난감들을. 그러면 회화에서는요, 어디다 놓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어디다 놓아야 되는지가 뒤에 나와줘야겠죠. 7형식에서는 upstairs에서 이걸 필수 성분으로 잡아주는데
5형식에서는 이것을 필수 성분으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7형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정규 과정에서는요, 5형식까지만 보통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7형식을 언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출처는요,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고요. 출판사는 롱맨이고 1985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저자분들은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온라인 서적에서는요, 이 책 제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요,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뼈대를 세워서 근육을 붙이고, 근육에서 다시 살을 붙이고, 이 살에 다시 옷을 입고 사람이 되어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어떻게 시제 12개로 변해 있고, 그리고 조동사로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수동태는 또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